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2라운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뿐만이 아니라요. 전에는 이재명 시장이 주도했던 청년수당 관련해가지고 또 남경필 지사가 몇 년 전에는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두를 먼저 남경필 지사가 먼저 방송을 통해서 꺼냈는데 그것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이종훈 박사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에 내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좀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약간 그 아들 관련한 또 악재도 불거졌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자신의 지위가 좀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남경필 그 지사가 최근에 내놓은 것이 이제 청년 통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겠다. 예. 청년들에게 이제 좀 예금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태주는 예.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재명 시장이 그거 좀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네, 뭐 사행성이라는 단어를 하고 이제 나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남경필 지사는 아니 그 이재명 시장의 대표 상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청년 배당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아니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저 불륜이냐라고 지금 공방이 벌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김동구 대표.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부각된 분 아니냐. 아, 이재명 시장이요? 예,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뭐 차기 거론이 한때 됐었죠. 예, 예. 그 경선에서 그 신선한 어떤 TV 토론을 갖다 쭉 이어서 갔죠. 그랬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정책이 주로 이념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정파로만 나눠져 있는데 예. 정책으로서 어떤 선거를 임했던 거 아니냐. 남경필 지사나 우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물론 뭐 사행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청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맞짱을 뜨고 예. 비판과 또 이렇게 역비판이 있고 분석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굉장히 건전한 예.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아마 다음 대권은 일단 차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 경기지사에서 아마 뜨겁게 붙지 않을까. 예. 그럴 때 아마 우리가 최초의 어떤 정책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예. 맛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큽니다.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 최근 아들 문제 때문에 아픔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할지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정을 함에 있어서 그 보수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통해서 이른바 협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케이스 아닙니까? 연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전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보면은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정책적 연대를 이른바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점도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그 경기지사 후보인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현역 어떤 그 도지사에게 그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도 보면 청년 배당 비슷한 논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본인이 하는 것은 선이고 어떤 그 현역이 있는 의원 그 도지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치 연금을 넘어서 복권 내지는 로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물론 그와 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내년에 있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복지 관련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뭐 이른바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간에 수렴했던 것이 아니라요. 사실상은 2012년 대선 때도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쪽 상당히 수렴했었죠. 차별성을 못 느낄 정도였었는데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네, 김현성 부원장도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 한번 참여한 적 있었죠? 서울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논란의 이제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돼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건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논란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을 전체 성남시 24세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거고 남경필 지사는 지금
일부 경기도의 청년들 일부 그것도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한 몇 프로 그러니까 여기 그 경기 성남시장이 얘기한 걸로 보면 1,000명에 한두 명을 뽑아서 주겠다라는 게 지금 1억 연금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시청자들한테 내용을 다 전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걸로 보면 그렇게 일부 특정인만 1억의 연금을 주는 게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느냐. 네. 그리고 그렇게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얘기하시는데 도의회 의원들조차도 설득을 못했어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하기 전에 예. 도의원들을 먼저 설득하셔야 된다. 연정을 위해서. 그리고 시점도 저는 2주 뒤에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2주 예. 뒤에 그때서 얘기한 것은 조금 저는 최근에 있는 불미스러운 예. 어려운 일을 예.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서로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 뭐 서로 이제 내로남불식으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아까 김능구 대표 얘기처럼 청년 문제를 가지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으로 나아가는 네.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짧게 지금 소개하기에는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좀 전달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비슷한 쪽을 같이 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인준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끝나고 나서 대법원장 인준이 되고 나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와 더불어서 이 서로 간에 협력해가는 협치의 문제를 시스템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방향이 2+2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양쪽에 만나는 그런 식의 모임하고 정책위장까지 결합해서 하는 3+3 3+3 협의체 운영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래는요.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분야 어떻게 가는 게 필요한지 과연 가능할지 김능구 대표. 저는 여야정 협의체하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금 협치 시스템을 제도화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른바 개혁입법 정책연대라도 하자 이런 건데 그거는 전혀 좀 다른 문제다 이래 봅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목요일 날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국회 인준은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운명을 가름했습니다. 아하. 만약에 그때 지난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통과가 안 됐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이 스톱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 그 국회의원 모두가 저는 현명하게 대처했지 않나 보는데 이게 매 사안마다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예.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더욱이나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내걸었는데 시스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100대 국정과제를 내걸었는데 91개가 다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국회에서 협치로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당 체제에서 지금 그때마다 처리하다 보면은 전부 진이 빠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탄핵과 그리고 개혁을 함께 해온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정책 연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또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탄핵에 찬성한 바른정당과 네. 합한다든지 그러면서 제1야당과도 계속 협상을 하고 네. 이런 털로 가지 않으면은 네. 큰 틀에서의 국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될 시점이다 이래 봅니다. 예. 그 옆에 보통 때는 김현성 부원장이 목청이 아주 높은데요. 오늘 그 옆에 두고 김능구 대표가 오늘 목청을 좀 높이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실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전에 아까 덴마크식 협치다라고 예, 그 정치 교실을 할 때도 보면은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세 당이 모였고 한국당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여야
비야정 이 협의체 얘기를 했다가 지금 한국당 쪽에서 적극적인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개의 정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시스템적으로 보수 야당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그런 얘기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 두 개에서 시작해서 크게 넓혀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보수적 야당에 대해서 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협치로 나가는 어떤 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같이 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말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강가까지 끌고는 갈 수가 있지만 먹일 수는 없다는 얘기하는데 당장 안보 관련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한번 던져본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표님. 네. 그런데도 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같이 못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가까워질수록 예.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연정 협치 이거 나오는데 옛날에 DJP 그 전에 3당 합당할 때처럼 그냥 합당해버려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별 효험이 없어요. 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그거 합해도 한 170석이 채 안 돼요. 그러시다가 윤 예. 대표님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 민족 하나인데 한 당만 있을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라도 좀 안정적인 의석으로 예. 전국을 좀 법 개정할 것도 많고 예. 나라가 끌고 가려면 좀 안정적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합당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예. 제가 보기에는 조만한 꼼수 갖고 제로섬 내가 이익은 내가 손해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넌 제로섬으로 가고 예. 그리스가 트로이에서 철수할 때 목마 놓고 간 것처럼 네. 트로이 목마 갖고서 트로이가 이긴 줄 알고 가져갔다가 망했잖아요. 네, 거기다 첩자들 숨겨갔었죠. 예.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좀 아이디어 발상에 전환해가지고 예. 이 판을 지금 판 갖고는 안 됩니다. 예. 판을 좀 민주당이 좀 집권 여당이 좀 바꾸는 그런 큰 생각을 좀 해야지 예. 뭐 조금 주고 말고 이것 좀 하지 말고 예. 하려면 장관도 몇 명 넣고 줄 거 그 선거구제 개편도 좀 확실하게 하고 예. 줄 거를 좀 주고서 좀 같이 연정을 하든지 협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정치학 박사이면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할 얘기가 있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동거를 하려면 제대로 동거를 해라. 그런 아니, 얘기를 아예 제가 합하라는 하고 얘기인데 또. 아니요, 그러니까 좀 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보기엔 이번에 나온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일단 동거 생활부터 좀 해보자 이 얘기처럼 좀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예. 동거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뭐 연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양당 간의 생각의 차이도 꽤 있고 뭐 공약의 차이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지금 뭐 지난 대선 때 사실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 가지 공약도 내놓은 바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뭐 집권한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다른 후보자들이 낸 공약 중에도 괜찮은 거 있으면 흡수해서 다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하니까 자 이번에 그 동거 계약서를 좀 제대로 좀 써라. 예,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도 뭐 그러니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처리할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뭐 어떤 것들을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정하면서도 이게 연정이 잘 안 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양쪽 이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아주 좀 장문에 그러니까 독일의 뭐 그러니까 3인당하고 예전에 녹색당하고 서로 그 연정할 때 연정 합의서 거의 뭐 책 수준으로 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한번 이번에 만들어 봐라. 네. 저는 그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야 뒷말도 없고 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좀 더 명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능구 대표가 5초 추가하겠다고. 저는 이게 하나의 그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은 네. 이 지금 현재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품어야 된다. 예. 이것이 저는 이 정국 운영의 핵심 키라 봅니다. 핵심 기다. 네. 10초가량 하셨습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지금 그 5당 구조에서 당대표로 전부 안철수 대표까지 대표로 오면서 전 대선 구도가 거의 이제 다시 재선 구도가 되는 안철수 대표가 싸우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반문재인 연대,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거 반대로만 하자라는 기류가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그 임준환을 부결시킬 때 아주 극단화됐었죠.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어찌됐든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와 함께 나온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중대한 길목에 서 있다. 네. 이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냐, 풀이라도 뜯어 먹고 갈 것이냐, 아니면 풀은 먹지 않고 원래대로 갈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너무 정치공학적 고민만 하지 마시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어렵다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예. 정말로 원칙과 가치를 가진 연대가 돼야 된다. 그럼 어렵다고 그냥 같이 뭐 그냥 급한 풀 먹지 말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저는 계속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국민들은. 네. 지금 국민들의 뜻과 국회의 뜻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심판한다고 국회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도 뭐 협치 관련 한마디 하시죠. 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당제 체제에서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자유한국당까지 합쳐진 상태에서 논의하면 좋겠죠. 근데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지 않는데 뭐 끼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당하고만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당제에서 건강한 경제는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마음에 맞을 것 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당이라도 같이 마음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종호 평론가님께서 동거계약서부터 먼저 쓰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실리를 따져가지고 계약서부터 쓰면 거의 그 동거는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리정약이라든지 대가를 바라는 이런 동거가 아니라 일단은 국민을 위한 그 마음을 맞추는 그런 시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맛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큽니다.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 최근 아들 문제 때문에 아픔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할지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정을 함에 있어서 그 보수당뿐만 아니고 민주당을 통해서 이른바 협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케이스 아닙니까? 연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전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보면은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번 대선을 거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좀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약간 그 아들 관련한 또 악재도 불거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자신의 지위가 좀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남경필 그 지사가 최근에 내놓은 것이 이제 청년 통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겠다. 청년들에게 이제 좀 예금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태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재명 시장이 그거 좀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뭐 사행성이라는 단어를 하고 이제 나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남경필 지사는 아니 그 이재명 시장의 대표 상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2라운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뿐만이 아니라요. 전에는 이재명 시장이 주도했던 청년수당 관련해가지고 또 남경필 지사가 몇 년 전에는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두를 먼저 남경필 지사가 먼저 방송을 통해서 꺼냈는데 그것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이종훈 박사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경기도지사에 내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정책으로서 어떤 선거를 임했던 거 아니냐. 남경필 지사나 우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물론 뭐 사행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청년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맞짱을 뜨고 비판과 또 이렇게 역비판이 있고 분석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아마 다음 대권은 일단 차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서 아마 뜨겁게 붙지 않을까. 그럴 때 아마 우리가 최초의 어떤 정책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청년 배당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니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저 불륜이냐라고 지금 공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동구 대표.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부각된 분 아니냐. 아, 이재명 시장이요? 예,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뭐 차기 거론이 한때 됐었죠. 예, 예. 그 경선에서 그 신선한 어떤 TV 토론을 갖다 쭉 이어서 갔죠. 그랬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정책이 주로 이념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정파로만 나눠져 있는데